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제 딸의 결혼식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딸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피아노 선생님의 인생 역전극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8세에 다시 찾은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불러온 파국과 재생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늦은 사랑과 그 후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촛불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58세, 30년째 동네에서 미숙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상가 2층,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에는 성인 학생들, 오후에는 아이들, 저녁에는 입시생들. 하루 10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30년 전 음대를 졸업하고 연주자의 꿈을 품고 있던 28살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접어야 했어요. 남편 창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집 근처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오래된 악보들을 꺼내 보곤 했어요. 특히 음대 시절 연주했던 쇼팽의 발라드 1번. 그 악보에는 누군가가 연필로 적어놓은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글씨를 보면 가슴이 조금씩 아려왔어요. 남편 창호와의 관계는 평범했습니다. 나쁘지도 특별히 좋지도 않은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대화도 줄어들고 그저 생활의 동반자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아침에는 간단한 인사, 저녁에는 저녁 메뉴 확인하는 질문이 전부인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1살 아들 태민이는 직장 때문에 바쁘고 29살 딸 지연이는 결혼 준비로 여념이 없었어요.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나 연락하는 정도였죠. 그런 일상 속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피아노를 칠 때였죠. 특히 학원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저녁 시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연주하는 그 시간만큼은 마치 다시 28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 4월, 제 평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 지연이가 6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면서 결혼식 축하 연주를 부탁받게 된 거예요. 신부 어머니가 직접 피아노를 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며 식장 측에서 제안한 거였죠. 문제는 혼자 연주하기에는 뭔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반주자를 찾기 시작했죠. 여러 사람을 알아보던 중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음대 동기 중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 없냐고요. 음대 동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박준호. 30년 전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첫사랑이었던 사람.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그 사람도 결혼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테고 괜한 연락으로 서로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딸 지연이와 함께 웨딩홀 최종 점검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딩홀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박준호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여전히 그때 그 미소였어요. 지연이가 신기해하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엄마 대학교 선배라고 소개했어요. 준호가 말하길 자기 딸도 이 웨딩홀에서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오늘 최종 점검하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라고 했죠. 그때 준호가 한 말이 지금도 선명해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며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지연이 앞에서는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지만 준호가 명함을 건네며 시간 날 때 연락하라고 했어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58살이 되어서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니. 그날 밤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옛날 연주했던 곡들을 쳤어요. 쇼팽의 발라드 1번. 준호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었죠. 연주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이 곡을 칠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를. 바로 준호 때문이었구나.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고 정중하게 안부 인사 정도로만. 그런데 준호의 답장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정말 반가웠다며 그동안 저 생각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어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나? 58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준호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년 만에 재회치고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죠. 준호는 지금 프리랜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이번 주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30년째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남편과는 그냥 평범하게 지낸다는 것. 그때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그때 저를 떠나보낸 게 평생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30년 전에 제가 창호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자기도 고백할 뻔했다고 해요. 근데 용기가 없었다며 저한테는 안정적인 남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30년 전 준호도 저를 좋아했다는 걸. 제가 혼자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했더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나이 들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면서요. 그날 헤어지면서 준호가 제안했어요. 지연이 결혼식에서 함께 연주하자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듀엣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58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하지만 솔직히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 창호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며 표정이 밝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나갔다고 얼버무렸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창호에게 준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그 후로 준호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결혼식 연주 연습이라는 명분이었죠. 일주일에 2번씩 연습실에서 듀엣 연습을 했어요. 쇼팽의 녹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음대 시절 추억들,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 준호는 종종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손이 정말 아름답다고, 피아노 칠 때 특히 그렇다고요. 점점 연습 시간이 길어졌고, 연습 후에는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음악회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준호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희 관계는 단순한 동기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준비해온 우산이 하나뿐이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쓰게 됐죠. 우산 아래서 걸으면서 준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30년 만에 저를 다시 만나고 나서 매일 제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심장도 그 빗소리만큼 시끄럽게 뛰고 있었고요. 미안하다며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문자로, 때로는 전화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특히 음악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준호가 말하길 제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마다 30년 전 그 설렘이 다시 느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집에서 전화 받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남편 창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누구랑 자주 통화하냐며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할 일이 많다고 대답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렇다고 준호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작은 콘서트 한번 열어보자고, 동네 문화센터에서라도 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결국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듀엣 공연을 하게 됐어요. 관객은 20명 정도의 소규모였지만 저에게는 30년 만에 무대 복귀였어요.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르기 전에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대에서의 30분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 준호와의 완벽한 호흡,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준호가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린다고,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작은 공연이 생각보다 화제가 된 거예요.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고 SNS에도 영상이 올라갔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저희를 부부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부네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음악으로 소통하다니.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공연 이후로 준호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연습이라는 핑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죠. 미술관도 가고 콘서트도 보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 있나 봐요.
어느 날 딸 지연이가 결혼 드레스 피팅하러 간다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마침 준호와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미뤄야 했죠. 그런데 피팅샵에서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준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걷는 모습을 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누구랑 함께 계셨냐고 물었더니 미안하다며 급하게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공연 기획자라며 다음 공연 관련해서 만난 거라고 했어요. 다음 공연이라니요? 사실 저희 공연을 본 사람들이 정식 공연을 제안했다며 더 큰 무대에서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더 큰 무대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준호와의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단순한 우정? 아니면 그 이상?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창우가 퇴근하면서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바이올린 하는 남자랑 공연 같은 거 했냐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회사 동료가 SNS에서 봤다는데 영상에 나온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저 같다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 결혼식 연주 때문에 준비한 건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대학교 선배라고 했어요. 바이올린 전공했던 사람이라고요. 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창호는 말이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지연이었어요. 결혼식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연이가 갑자기 결혼식 연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 연주자들 섭외하자며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는 게 연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준호 때문일까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이는 끝내 제 연주를 거부했고 대신 웨딩홀에서 섭외한 연주자들이 축하 연주를 하기로 했어요. 상심이 컸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엄마가 직접 축하 연주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준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준호도 안타까워했어요. 지연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닐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호가 반문했어요. 우리 관계가 뭐가 잘못된 거냐고 우리는 그냥 음악으로 소통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헷갈렸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저를 그냥 동기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58세에 듣는 사랑 고백.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라고 말했어요. 준호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면서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했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이 결혼식 때 꼭 가겠다고 멀리서라도 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말리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걸 정리해야 할까?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지연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다른 남자 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연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지연이는 미용실에 가고 저는 한복을 차려입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 준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올까요? 와서는 안 되는데.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부 어머니로서 인사를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정말로 준호가 나타났어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준호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준호가 앉은 쪽을 쳐다봤어요. 준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시작될 때쯤 상황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한 여자가 홀 입구로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여자가 준호를 발견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었구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렸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일어나더니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뭔가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 남편을 꼬신 그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 여자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그 여자의 팔을 잡으며 끌고 나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0년 전에 이혼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고 그 부인이 바로 지금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여자였어요. 지연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신랑 측 가족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 창호는 제 옆에 앉아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준호의 부인이 계속 소리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며,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재미있냐며. 결국 경비원들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도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연이는 신랑과 함께 급하게 식장을 떠났고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창우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자고. 그 후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지연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아들 태민이도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창우와는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부인과 별거 중이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냐고 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원 학생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58년 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김미숙으로 살았던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특히 제 가족들에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달 후 저는 결심했어요.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던 이곳을 벗어나기로 했어요. 창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창호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어요.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저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시간이었다고.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제주도로 이사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가끔 관광객들에게 피아노를 쳐주고 있어요. 준호와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창호도 이혼 후에 오히려 편해 보여요. 30년 동안 서로에게 의무였던 거죠.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족해요. 매일 저녁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피아노를 치며 생각해요. 사랑은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누구나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어요. 때로는 늦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저처럼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잃은 만큼 얻는 것도 있답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